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6.13 문을 엽니다. 오늘도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국지적인 폭우가 내리고 있습니다. 서울 곳곳에서 비 피해로 인한 인명피해도 발생한 만큼 안전사고 없도록 한 번 더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오늘도 선거와 관련된 많은 소식 준비했습니다. 5월 17일 뉴스라이브 6.13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전략공천에 불복했던 중랑구청장 민주당 예비후보들이 불복을 철회하며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4파전으로 압축된 노원구청장 선거, 무주공산 자리를 노리는 후보들의 면면과 어떤 공약을 우선으로 내세웠는지 살펴봅니다. 성북구청장 바른미래당 후보가 어제 뒤늦게 공천되면서 성북구도 4파전 양상입니다. 후보들의 출마 의견 들어봅니다. 이 밖에도 바른미래당이 노원병 재보궐 이준석, 노원구청장 양건모, 마포구청장 조용술 등의 후보를 확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중랑구청장 후보 공천 갈등이 극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전략공천에 불복해오던 나머지 두 후보가 불출마 선언을 함과 동시에 공천이 확정된 류경기 후보 지지를 선언했는데요. 16년간 빼앗긴 구청장직을 탈환하겠다는 당내 의지가 하나로 뭉쳤습니다. 김동훈 기자입니다. 성백진 예비후보의 불출마 선언으로 더불어민주당 중랑구청장 공천 갈등은 일단락됐습니다. 저의 아쉬움보다 당과 중량의 승리가 먼저라는 것을 우리는 모두가 알고 있으며 저도 그 아는 바를 따라 큰 승리의 길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16년간 보수 정당에게 빼앗긴 구청장직을 탈환해야 한다는 결단 아래 당의 승리에 힘을 보태기로 한 것입니다. 불출마 선언에 이어 류경기 후보 캠프를 방문해 당원과 유권자들에게 류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할 말이 많겠지만 저거 뒤에서 저걸 두고 오로지 16년이라는 우리 동안을 우리가 구청장을 뺏겨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가슴이 응어리가 졌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이야말로 그 응어리진 가슴을 풀기 위해서 우리 류경기 후보를 다시 한번 제가 지지한다는 말씀을 하기 위해서 강상만 예비후보 역시 불출마를 선언해 민주당은 분열 없이 이번 선거에 나설 수 있게 됐습니다. 류경기 후보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대승적 결단을 내린 두 후보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도 전했습니다. 저를 지지해주겠다고 하시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가슴이 미어집니다. 이 자리는 중랑 지역의 더불어민주당의 지방선거 역사상 가장 자랑스러운 장면이라고 저는 감히 단언합니다. 4년 전 중랑구청장 선거에서 분열로 패배의 쓴맛을 경험한 민주당. 지지층 분산 없이 맞게 된 이번 선거에선 탈환을 이뤄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김동훈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중랑구청장 선거 대진표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전략공천으로 내홍을 겪던 민주당은 당내 교통정리를 끝냈고 자유한국당 현 나진구 구청장도 본격적인 선거전에 뛰어들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취재기자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동희 기자 어서 오시죠. 네. 자, 먼저 민주당 소식이 궁금합니다. 네. 최근까지 전략공천 잡음이 심했던 곳인데 네. 이 정리는 좀 된 겁니까? 네, 지난달 30일 민주당 중랑구청장 후보로 류경기 전 서울시 부시장이 전략공천됐습니다. 예. 이에 이 성백진, 강상만 나머지 두 예비 후보가 이 경선을 요구하며 이 불공정한 전략공천 철회를 강하게 주장해 왔습니다. 예. 네, 이에 상당히 진통도 심했고 이 교통 정리가 어려울 거란 목소리도 높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15일 두 예비 후보가 모두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이 상황은 일단락됐습니다. 예. 자, 그런데 특히 이 성백진 예비 후보의 경우 이 삭발에 단식 투쟁까지 하면서 그 반대 수위가 높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런 갑작스러운 결정이 조금 의아한데 어떤 계기로 이 불출마를 결심하게 된 겁니까? 네, 이 성백진 예비후보는 지난 15일 불출마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예. 이 자리에서 이 포도가 포도나무를 떠나서 자랄 수 없다라는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또 발표했는데요. 즉 민주당의 승리를 위한 갈망이 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전략공천 발표 이후 탈당을 통한 무소속 출마도 오랜 기간 고심해 왔는데요. 그런 만큼 불출마 역시 쉽게 내린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16년 동안 보수 정당에 구청장직을 내줬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꼭 민주당에서 탈환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이 대승적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 컷오프된 두 예비 후보 모두 류경기 후보에 대한 지지 선언을 했습니다.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당내 지지층 분산 이런 우려를 좀 없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4년 전 구청장 선거에서 이 민주당 전신이죠.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이 이 분열이 있었는데요. 예. 이 경선에서 패한 후보가 무소속으로 나오면서 4% 득표율을 가져갔습니다. 예. 이 절대적으로 큰 수치는 아니지만 이 결과적으로는 상당히 크게 작용했습니다. 네. 이 2%포인트 차이로 이 당시 새누리당 나진구 현 구청장에게 이 구청장직을 넘겨줄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렇군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이 민주당에서 총 3명의 예비 후보가 나왔는데 이 전략 공천으로 후보가 정해졌지만 아무런 이탈 없이 모두 민주당의 승리에 힘을 보태기로 한 것입니다. 예. 이 당 지지도도 어느 때와 비교해도 높은 만큼 이 탈환에 대한 의지도 어느 때보다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지금 말한 것처럼 구청장 탈환에 대한 민주당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자유한국당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현직 나진구 구청장이 재선에 도전하죠. 지금은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이 자유한국당 후보로는 나진구 현 구청장이 확정됐습니다. 예. 이 아직은 후보로서 특별한 움직임은 보이질 않고 있는데요. 이번 주 금요일부터 20일까지 중랑구의 대표적인 축제인 서울 장미축제가 열립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장미축제까지 마무리 짓고 다음 주 중으로 본격적인 선거 레이스에 뛰어들지 않을까 예상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진구 구청장의 행보는 다음 주 정도 돼야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결론을 지으면 이 한국당 나진구 현 구청장과 민주당 류경기 후보 간의 양자 대결이 점쳐지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이 특이한 점이 두 후보 모두 서울시 부시장 출신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두 후보 모두 행정고시 출신의 이 서울시 부시장을 지낸 인물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두 후보 모두 행정 전문가라는 이 강점을 부각하고 있는데요. 이 인물 경쟁력에서 두 후보의 우열을 가리기는 힘들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네. 이 나진구 구청장의 경우 현직 프리미엄을 안고 있고 이 류경기 후보의 경우 당 지지도가 높다는 각자의 류분리가 존재하는 만큼 이번 선거의 승부의 추가 어디로 향할지 벌써부터 관심이 높은 상황입니다. 예. 자, 구청장 탈환이라는 민주당의 의지냐 아니면 현 구청장의 수성이냐 이 부분이 관전 포인트 같군요. 네. 자,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어제 오후 바른미래당이 서울 노원구병과 4곳의 기초단체장 공천자를 발표했습니다. 먼저 서울 노원병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는 이준석 전 바른정당 최고위원이 공천됐습니다. 기초단체장 공천자는 성북구청장 후보의 노승국 전 스타게인슈 홀딩스 대표가 노원구청장 후보의 양건모 주권자 전국회의 공동대표가 공천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마포구청장 후보는 조용술 청년 365 대표이사가 최종 공천됐습니다. 노원구청장 선거는 4파전 싸움으로 압축되고 있습니다. 각 당마다 후보 공천이 마무리돼가고 있는데요. 노원구청장 선거 판세를 비롯해 각 후보들의 공약을 박선화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노원구청장 후보는 오승록 후보가 확정됐습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행정관으로 일했고 제8구대 서울시 의원을 지냈습니다. 오승록 후보가 밝힌 핵심 공약은 창동 차량기지 개발 사업입니다. 난항을 겪고 있는 도봉면허 시험장 이전을 마무리 짓고 대기업 유치를 통해 지역 경제 발전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대기업들, 그다음에 중소기업들, 그다음에 벤처기업들 이런 분들한테 끊임없이 이 땅에 대해서 이 부지에 대해서 소개하고 판촉 활동이라고 할까요? 자유한국당 후보로는 임재혁 후보가 본선 경쟁에 나섭니다. 노원구 의회 3선 의원이며 제7대 의회에선 전반기 부의장을 지냈습니다. 임재혁 후보는 지역 현안으로 일자리 창출을 꼽았습니다. 최근 몇 년 새 급격히 빚어지고 있는 인구 감소 원인은 일자리 부족 탓이 크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청년 일자리, 서민 일자리, 장애인 일자리,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관내 기업이 더욱더 번창하고. 바른미래당은 양건모 후보 공천을 확정지었습니다.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가 최근 영입한 인물로 시민운동가 출신입니다.
양건모 후보는 지난 몇 년간 특정 세력이 지역 정치를 독식해왔다며 이를 적폐로 규정한다면서 적폐청산이 구정제 1과제라고 덧붙였습니다. 적폐청산이 이제 노원에서도 이루어지고 또 노원이 새롭게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제가 반드시 선거에서 나가고 또 선거에서 승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평화당에선 한덕희 후보가 본선 레이스에 돌입했습니다. 과거 국민의당 중앙당에서 대외협력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했습니다. 한덕희 후보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지역 과제로 뉴타운 재개발 문제를 꼽았습니다. 도심 슬럼화 현상을 막기 위해서라도 재개발 공사가 시급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상계동의 3, 4동 그리고 중계본동에 백산마을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두 곳을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가능한 빨리 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선거 초심이 빠르게 돌아감에 따라 노원구청장 후보들도 각기 다른 공약으로 유권자들의 표심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선호입니다. 현직 구청장이 불출마하는 성북구는 바른미래당이 뒤늦게 후보를 공천하면서 4파전 구도를 갖추게 됐습니다. 이력도 경력도 다양한 후보들, 그들이 꿈꾸는 성북구의 모습도 제각각입니다. 성북구청장 후보가 내세운 대표 공약은 무엇일까요? 이혜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5대1의 경쟁을 뚫고 더불어민주당 최종 후보가 된 이승노 후보. 이 후보의 대표 공약은 경전철 동북선 착공입니다. 왕십리역에서 상계역을 잇는 동북선은 고려대역과 미아 사거리역을 포함하고 있어 성북구 주민들의 기대가 큰 상황. 하지만 민간 투자 방식이다 보니 수익성 등을 이유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정 질문을 통해서 두 번에 걸쳐서 싸우다시피 해서 그 부분을 반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도 여러 어려움이 있어서 쉽지는 않지만 이번 제가 구청장에 당선이 된다면 주민들과 힘을 모아서 제 힘이 부족하다면 국회의원들과 같이 힘을 합해서 반드시 동북선 경전철은 아마 조만간에 빠른 시일 내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해결하겠다. 자유한국당 민병웅 후보는 먹고 사는 문제에 관심이 큽니다. 예를 들면 장이동에 밀집해 있는 봉제업체들이 경영난을 겪자 인근 상가들까지 장사가 되지 않아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 이런 순환 구조를 감안해 바닥 경제를 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지금은 이게 사업이 안 되니까 점심 먹고 나온다는 거예요. 먹고 나와서 또 저녁 일찍 들어가니까 분식점을 찾아오질 않는 거예요. 제가 그때 느낀 건 뭐냐면 여기 지역 경제라는 게 결국 다 연결되어 있구나. 어떻게 보면 장이동에 상당히 많은 그 봉제업자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장사가 안 되니까 분식점도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많이 하게 됐어요. 사실은. 성북구 첫 여성구청장을 꿈꾸는 민주평화당 박춘림 후보는 성북이 갖고 있는 역사적 가치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 불리는 성북구에 정릉과 의릉을 비롯해 역사와 문화 자원이 많지만 이를 알릴 수 있는 역사관이 없다는 것. 임기 내에 역사관을 건립해 관광객까지 유치한다면 재정 자립도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역사에 관련된 박물관이 하나 없어요. 기록관이라든지 역사관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의릉이 있고 정릉이 있습니다. 수백 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알릴 만한 기록관이 없다라는 것은 정말로 조금 동네 주민으로서 자부심을 느끼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한편 인물난을 겪었던 바른미래당은 뒤늦게 후보자를 내놨습니다. 당초 무소속으로 시의원에 출마했던 노승국 후보를 입당시키면서 성북구청장 후보에 공천한 것. 여소야대 구도의 4파전으로 예상되는 이번 성북구청장 선거에서 누가 민심을 잡는 데 성공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혜진입니다. 딜라이브 청년 기자단의 지방선거 관련 리포트 전해드립니다. 이제는 선거가 하나의 축제로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권자를 주제로 한 자유로운 형식의 강연을 선보이는 자리가 마련됐는데요. 민주주의와 선거 이야기 등이 재미있는 스토리와 공연으로 무대 위에 올랐습니다. 딜라이브 청년 기자단 황재문 기자입니다. 지난 12일 KBS 아트홀에서 제7회 유권자의 날 기념 강연 콘테스트 결선 무대가 개최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중앙일보가 주최하는 이번 강연 콘테스트는 나는 대한민국 유권자다라는 주제로 일반부 7팀과 청소년부 7팀을 합쳐 총 14팀이 결선 무대를 치렀습니다. 힘찬 치어리딩 무대로 막을 올린 행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대년 사무총장의 환영 인사와 소설가 김홍신 심사위원장의 심사기준 안내로 이어졌습니다. 이후 참가자들의 발표는 일반부, 청소년부 차례대로 진행됐으며 무대에 선 참가자들은 유권자로서 선거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발표를 이어갔습니다. 우리가 국민의 의견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를 어떻게 이루어줄 그런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지도자가 우리가 아무나 막 결정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만큼 우리의 의견을 믿고 그거를 이행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뽑는 건데, 그래서 선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우리의 의견을 뭐 들어줄 수 있고 아니면 그 반대되게 될 수도 있다 보니까 그래서 선거가 중요한 것 같아요. 콘테스트는 발표 이외에도 성악가 조용갑 씨와 전자현악 K-팝, 그룹 가수 울랄라 세션 등 특별 게스트의 다채로운 공연으로 행사는 더욱 풍성해졌습니다. 행사 말미에 진행된 시상식에서 청소년부 대상은 연극으로 선거 이야기를 풀어낸 성남고 패밀리가, 일반부에서는 참정권 확대를 주장한 김재휘 씨가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선거란 우리의 인류 오랜 역사 동안 왕정시대부터 지금 민주정치의 시대까지 우리가 열심히 싸워오고 그토록 바래왔던 결과거든요. 그 제도가 정착된 것을 지금 우리가 열심히 이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정말로 우리 사람들의 역사를 퇴보시키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사는 기념사진 촬영 후 참가자들끼리 서로 축하의 말을 건네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마무리됐습니다. 오늘 유권자의 날을 기념한 강연 콘테스트는 2달 동안 예선과 본선을 걸쳐 결선에 올라온 14팀의 뜨거운 목소리로 꽉 찬 행사였습니다. 민주선거 70주년을 맞이하는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소중한 의미와 가치를 생각하며 유권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모습을 기대해봅니다. 딜라이브 청년기자단 광운대학교 황재문입니다. 저희와 함께 선거 방송에 참여하고 있는 딜라이브 청년 기자단의 선거 인스타입니다. 지방선거가 이제 30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선거를 30일 앞둔 지난 14일 청년 기자단에게 이 30과 관련된 인스타 게시물 미션을 주었습니다. 어떤 게시물들이 올라왔을까요? 자, 먼저 김슬기 학생입니다. 이 건물 앞에서 이 시속 30km 제한 표지판을 찍어주셨습니다. 물론 이 보행자와 함께 다니는 길에서는 30km보다 더 천천히 달려야겠지만 이제 30일도 안 남은 선거는 더욱 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더불어 6월 8일과 9일 이 사전투표일 홍보도 해주셨네요. 재치 있는 게시물 감사합니다. 자, 다음 게시물 보실까요? 이 한 점의 이 타이포그래피 작품을 보는 것 같죠? 박영석 학생이 올려줬는데 이 선거하며 연상되는 각종 단어들을 적은 것 같습니다. 유권자라면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소신 있는 투표, 아름다운 선거 등의 단어가 눈에 띕니다. 자, 다음 게시물 보실까요? 청년 기자단의 재치가 돋보이는 게시물입니다. D-30으로 삼행시를 지었는데 디어 삼촌, 이모, 엄마, 아빠, 언니, 오빠 10분만 투자해서 행복한 우리 동네 만들어봐요. 참 재미있는 문구죠. 아마 D-20 날에는 이 이모를 맨 앞으로 빼지 않을까 싶습니다. 남희진 학생이었습니다. 자, 다음 게시물은 이 30과 연관된 게시물은 아니지만 일상에서 바라는 정책 건의해 주셨습니다. 운동시설이 부족하다는 의견인데 이런 점들은 이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정책 건의를 할 수 있다는 점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딜라이브 청년 기자단의 인스타 활동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청년 기자단들이 인스타 활동을 통해 이 선거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인스타에서 샵 613 지방선거, 샵 선거방송단, 샵 청년 기자단, 그리고 샵 딜라이브 등을 검색하시면 저희 청년 기자단의 더 많은 활동 접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딜라이브 청년 기자단의 선거 인스타였습니다. 지역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정책 공약안에 동의하는 6.13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모여 16일 세종문화회관에서 매니페스토 실천 서약식을 가졌습니다.
행사에는 시민 중심의 지역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제도 구축과 재생에너지 확대 방안을 담은 정책 공약안에 동의하는 후보들이 참여했습니다. 행사를 주최한 지역 에너지 전환 매니페스토 협의회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지역 에너지 전환 약속에 나서는 후보는 184명으로 다음 달 2일까지 2차로 후보 서약을 받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협의회는 지역 에너지 전환 전국 네트워크와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등이 모여 지난달 출범한 단체입니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6.13 지방선거의 거소투표 신고 기간을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운영합니다. 거소투표 신고는 법령에 따라 군부대나 교도소에 근무하거나 기거해 사전투표소나 투표소에 갈 수 없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또 장애인이나 섬 거주자, 투표소 설치 불가 지역에 장기 기거하는 자로 중앙선관위 규칙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거소투표 신고를 위해서는 해당 구청이나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거소투표 신고서를 작성해 직접 신고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네이버가 지방선거 기간 동안 이 선거 기사에 댓글 내용을 노출하지 않는 정책을 시작했죠. 최근 댓글 조작 논란과 이 댓글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차단하기 위한 겁니다. 꼭 이렇게 포털 사이트의 조치 때문이 아니더라도 이번 지방선거는 다른 사람들의 여론이 아닌 자신만의 현명한 선택으로 후보를 결정하셔야겠습니다. 뉴스라이브 6.13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